7도 등 전국이 영하 11도에서 영상 3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등 전국이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영하 0.3도입니다.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네, 2021년 1월 4일 새해 첫 월요일입니다. 2021년이 코로나 종식의 원년이 되길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건강하게 일어서길 기원합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백신 세부 접종 계획을 준비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심사도 시작됐습니다. 백신 접종을 위한 준비 상황, 이재갑 교수와 짚어봅니다. 네, 새 정치권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던진 전직 대통령 사면론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올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기싸움이 벌써부터 대단한데요. 사면부터 공수처까지 새 정치권 주요 이슈 여야 원내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는 걸까?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서울시장 후보들은 부동산 민심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후보의 공약이 가장 현실성이 있을까요? 2021년 부동산의 모든 것, 김연아, 최입의 전 의원과 논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경제쇼를 진행하고 있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주진우 기자의 자가격리로 잠시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만 합니다. 예, 목요일에는 자가격리에서 해제되는 주진우 기자가 돌아올 예정입니다. 3시간 연속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앞으로 할 겁니다. 저한테도 응원 메시지 주신다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데 새해 첫 주 월요일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시무식, 비대면으로 진행한 곳이 많았고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정치권에 보내는 여러분의 목소리도 들려주십시오. 예, 시무식 분위기도 전해주시고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보다 강하다. 자가격리 주진우 기자,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 기자와 오늘도 함께 흔들림 없이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네,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네, 시사인 김은지 기자, 은지 오겹 김은지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기억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보아님은 최경영 기자님 계속 보니까 잘생긴 것 같아요. 그냥 그렇다고요 라고 하면서 주진우 톤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코멘트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예. 잘생겼다는 이야기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볼까요? 예.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20명인데요. 예. 1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새 연휴 사흘 동안 1,000명대에서 800명대를 거쳐서 600명대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1,000명대인데요. 예.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계속해서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부구치소는 이번엔 5차 전수검사를 했고요. 예. 추가 감염자가 126명이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동부구치소에서만 누적 확진자가 예. 1,084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 수용자가 1,041명입니다. 그렇군요. 1,000명대에서 좀 떨어지나 했더니 또 안 떨어집니다. 예. 동부구치소 지금 수용자 10명 중에 4명이 감염됐습니까? 네,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요. 40%네. 네, 40%가 넘습니다. 예. 동부구치소 전체 수용자가 2,419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확진된 수용자가 1,041명이기 때문입니다. 밀집도가 높은 곳에서 확진된 사람과 아닌 사람이 섞여 있어서 계속해서 N차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법무부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예. 가장 기초방역 도구라고 할 수 있는 마스크 지급.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었다라는 지적이 어허.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지금까지 동부구치소에서는 5차례 전수검사를 했는데 할 때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엔 음성이었다가 뒤늦게 또 양성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제 전수검사를 하기보다는 1인 1실로 모두 분리해 놔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에서 5차 검사까지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서 수용 인원을 낮추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인 1실로 모두 분리해 놓으면은 제일 좋을 거는 같은데 이게 수용 시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치소에 1인 예, 1실. 공간의 문제가 사실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당장은 쉽지 않은데요. 예.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분리가 가장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유지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7일까지로 연장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네. 게다가 수도권에만 적용돼 왔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이게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러한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예.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가 되고요. 예. 다만 그동안 금지되었던 수도권 지역학원 및 교습소, 전국의 스키장은 제한적으로 운영이 허용됩니다.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면 어떤 조건이 붙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센터 수용 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게다가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아, 수도권의 학원과 교습소도 9명 이하로만 운영이 가능하고요. 예. 동시간대 학원 학생 수를 말하고요. 예. 전국의 정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이나 식사도 금지가 됩니다. 다만 결혼식, 장례식, 각종 시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긴 하는데요. 예. 이 또한 인원수는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50명 미만,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는 100인 미만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백신 소식 아스트라제네카가 한국 정부에 심사 자료를 지금 시각처에 제출한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백신이 이제 한국에도 언제 들어올지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 도입 예정되어 있는 백신 4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총 1,000만 명분이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인데요. 그 절차를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밟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부는 관련 신청이 접수가 돼서 허가 심사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간들이 좀 굉장히 단축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요. 아마 네. 2월 정도에는 이 백신을 맞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월요? 2월요. 2월? 네, 네. 그럼 다음 달이네요? 네, 왜냐하면 이 기간을 굉장히 줄이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긴급 승인 방식인데요. 예, 긴급 승인 방식으로. 예. 예. 영국에서도 이거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승인했고. 네, 예. 긴급 사용 신청 받았고요. 예.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4일 아침부터 그러니까 이제 곧인데요. 예.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다른 백신은 이미 접종을 시작했고 이 아스트라제네카도 영국에서 처음으로 접종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예. 집단 면역의 효과가 있으려면 아스트라제네카를 많은 사람들이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생산이나 유통하는 방식에서 굉장히 유리한 면들이 많아서 예. 집단 면역 형성하기엔 좋은 백신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예.
또 칭찬 댓글이 왔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제가 또 읽겠습니다. 예. 최경련 기자님, 경제 뉴스도 잘 듣고 있습니다. 주 기자님 자가격리 덕에 강행군 하시네요. 힘내시고요. 최경련 기자 이름으로 삼행시 갑니다. 최고로 잘하는 기자가 주진우인 줄로만 알았어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는 줄 몰랐죠. 영화의 날씨에도 끄떡없이 잘 진행해 주시는 최경련 기자님이 최고야. 예,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는 경상도 사투리식으로 해석을 해주셨네요. 예. 그래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예. 다른 나라 백신 접종은 잘 됩니까, 지금? 네, 지금 36개 나라에서 지금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나라마다 접종률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백신은 혼자 맞아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시기에 맞아야지 예. 집단 면역의 효과가 나기 때문에 예. 서로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많은 사람들이 맞는 게 중요한데요. 예.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접종률이 높은 편입니다. 지난 12월 20일 접종을 처음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열흘 만에 전체 인구 10% 이상이 백신 1차 접종을 끝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36개 나라라고 하셔서 청취자 여러분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보통 네, 물론. 영국, 미국, 뭐 이스라엘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36개 나라나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러시아, 중국도 지금 맞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접종률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효과를 보기에는 네. 큰 차이들이 있고요. 거기다 게다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지금 백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특히 그러하고요. 예. 게다가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미국 같은 나라도 제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의료진과 고령의 연령층 위주로 먼저 시작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맞으려면 여름, 가을 정도 돼야 된다 이런 평가들이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방 진영에서 만든 백신하고 러시아나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백신이 또 아프리카 일부 나라, 남아메리카 일부 나라에서 지금 맞고 있는 것 같은데 참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야 뭐 서방 진영 제약회사에서 만든 백신을 지금 승인하는 절차가 그렇죠. 남겨 아스트라제네카. 있는 거고요. 예. 잘 모르겠어요. 이 상황을 지금. 접종률이 낮은 나라는 지금 어디인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접종률이 1%밖에 되지 않는데요. 예. 이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접종을 하려면 또 그에 따른 사람들과 비용 수급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예. 그래서 미국 MBC 방송은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는데 이 속도라면 미국 전 국민이 백신 맞는데 10년 걸린다. 10년.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말까지 2천만 명 맞추겠다라고 본인이 호언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나온 통계들을 보니까 300만 명을 못 맞췄더라고. 네, 굉장히 느립니다. 네, 200만 명 조금 넘게 맞췄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7분의 1, 8분의 1 수준으로 맞췄기 때문에 뭐 하는 거냐. 네, 억 단위가 넘는 인구인데 지금 예. 현재 게다가 그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요. 사람들이 백신 맞으려고 길게 줄을 늘어서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상황이 더 위험하다. 이런 비판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방자치에서 권한을 철저히 위임해서 또 돈 문제도 또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그렇죠. 예. 예산을 확실하게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주정부에 떠넘기는 측면도 많았었던 것 같고 이낙연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면론 이야기인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인터뷰에서 지난해 사면론을 꺼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계속 논란입니다. 네, 네. 연휴 내내 정치권에서는 가장 뜨거운 네. 이슈였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여권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 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종의 조건을 걸면서 약간 회군하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예. 네, 그런데 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쪽 네, 쪽인데요. 뭐 당연히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는 지금 예. 그 동부구치소에 있다가 병원으로 옮긴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인터뷰를 하기 쉽지 않고요. 예.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당사자의 반성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하면서요. 시중의 자범들에게나 하는 얘기다.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2년, 3년 감옥에서 산 것만 해도 억울한데 예. 내보내주려면 곱게 내보내주는 거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예. 발언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반성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고요. 예. 그런 것들은 자범에게나 하는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받아들인 게 많이 차이가 나네요. 온라인에서는 정인아 미안해. 정인아 갑자기 이제 정인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TV 프로그램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추모 열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예, 다른 방송사에서 한 보도 프로그램 때문인 건데요. 예. 유명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6개월 영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오다가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이 두 사람이 현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13일 날 재판이 처음 열린다고 하는데 예. 하지만 이들에 대한 엄벌이 더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의 진정서가 재판부로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현재 두 사람은 각각 아동 학대 치사 혐의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 혐의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리먼 김님은 사과도 반성도 없는 범죄자 사면이 통합 조건이라면 대체 그 통합 대상은 누구인 건지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어제 발표 인구 통계 우리 인구가 역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줄었습니다. 네, 예. 일명 데드크로스라고 예. 하는데요. 지난해 한국 주민등록 인구가 통계 작성 이후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2만 명 넘게 줄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난 10년간 주민등록 인구의 증가폭이 점점 줄긴 했지만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나온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또 다르게 눈에 띄는 통계적인 숫자도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가 세대수로는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예. 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난해보다 더 심해졌다라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더 심해졌다. 서울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수도권 집중은 심해졌다. 그러면 경기, 인천 네, 이쪽 그렇죠. 지역으로 많이 살고 있는 거죠? 네, 여전히 서울에 출퇴근하기 위한 그 수도권 인구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이는 건데요. 그렇죠. 예. 성범죄자 정보를 카톡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네, 내일부터 실시되는 정책입니다. 예. 19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을 자녀를 둔 세대주라면 거주 지역의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우편으로 고지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우편 배송에는 3일에서 5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중간에 우편물이 없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예.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다라는 불안감들이 시민들한테 있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실시간 전해준다라고 하는 건데 일종의 가입 절차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사진 그리고 주소와 실제 거주지, 성범죄 내용,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여부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좀 프라이버시 논란도 다시 또 생길 수가 있겠네요. 카톡으로 이렇게 뿌리면.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예. 이렇게 받은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이제 안전을 위해서 확인하는 것만 가능한 거죠. 이게 사실 2000년대 초반에 전자발찌 자체도 프라이버시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공적 이익을 생각을 하고 성범죄자에 관해서 전자발찌를 선진국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상황을 알게 되면서 이제 이게 다 풀렸거든요. 그래서 이 프라이버시와 커뮤니티의 안전, 그러니까 공동체의 안전 사이에서 계속 타협해 나가는 거죠. 네, 예. 게다가 또 성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한 정책의 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사생활, 개인정보와 공동체의 안전, 이익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 전 지구적으로 보면은 역대 두 번째로 더운 해였다고요? 네, 저도 사실 그렇게까지 사실 뭐 1도, 2도가 인간에게는 당장 느껴지는 건 아닌데요. 그렇죠. 하지만 지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통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 또한 역대 5번째로 따뜻한 해를 작년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세계 기상기구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나온 통계이고요. 1980년대 이후 10년마다 이전 10년보다 기온이 높아지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지난해부터 2019년 가을부터인가 해서 2020년 지난해
정초 1월 달까지 한 4, 5개월 동안 호주의 산불 기억하세요? 그렇죠. 거기서 코알라들이 굉장히 죽고 네.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아주 특이한 현상이죠. 그게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고온 그다음에 아주 건조해지면서 이렇게 산불이 계속 일어났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게 사실 코로나19 이전에 어떤 기후변화로 지구가 우리에게 경고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서부에서 끝없이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계속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연속으로 보입니다. 예, 주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시간대를 가까이 하고 있지만 평소에 비해 차량 이동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각 도로들마다 사고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잠원나들목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났고요. 4차로를 차단하고 수습을 하면서 여파로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일산 방향으로도 장수 갓길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 중입니다. 지장을 받아 시흥나들목부터 4km 정도 막히고 있습니다. 판교 구리 쪽으로는 별내 나들목에서 의정부 사이 4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정차해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유의를 해주셔야겠고요. 같은 방향 상위를 지나 토평 쪽으로는 교통량이 많아 밀립니다.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평택 쪽 안진터널 부근 1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사고가 있었고요. 처리 여파로 4km 구간에서 더디 내림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도 영광 부근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여 확인 중에 있으니까 조심히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네,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2021년 올해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는 해죠. 재보궐 결과가 향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새해 첫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올린 화두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고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아주 뜨겁습니다. 이 외에도 올 한 해 정치권을 뒤흔들 뜨거운 이슈들 여야 원내대변인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 왼쪽에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맞은편에 최영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 들어서 첫 정치인들 인터뷰인데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 좀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하나요? 예, 네네. 예.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상당히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는데요. 2021년 좀 밝은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 들고 힘차게 출발하고 예.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인터뷰에 응하겠습니다. 예, 최 대변인. 예, 예, 코로나의 긴 겨울 터널이 끝이 언제인지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이 이동의 자유, 모임의 자유, 종교의 자유까지 다 지금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언제 끝날지 어려운 상황이고 더더구나 이 소상공인과 생업이 걸린 사람들은 집합금지업종 그리고 뭐 여러 업종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볼 때마다 정말 눈물겨운 겨울인데 이 코로나 겨울을 빨리 끝내고 백신의 봄을 만들겠다. 저희 국민의힘이 약속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뒤늦게 대통령까지 나서셨는데 이런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개별 회사뿐 아니라 예. 주요 5번과도 같이 노력해서 예. 빨리 하루빨리 국민에게 백신을 공급해야 됩니다. 백신이 예. 경제고 백신이 민생입니다. 빨리 신축년에 백신의 봄, 국민의 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최 대변인께서 백신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백신 이야기부터 할게요. 네네. 대통령 사면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고요. 전직 대통령. 네네. 일단 지금 이제 뒤늦게 나섰다. 대통령도 뒤늦게 나섰다. 이렇게 최 대변인이 말씀하셨는데 박성준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뒤늦게 낮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볼 때 이제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방역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고 또 사전적인 준비를 위해서는 백신에 대한 거 그리고 추후에 이제 치료제까지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건데 전 세계가 사실은 이제 백신 개발을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백신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고 또 백신이 하루빨리 신속하게 보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특히 이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제 신속성과 안정성을 다 두 가지를 추구를 해야 되는 건데 예. 정부라든가 여당의 입장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안정성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또 안정성이었지만 백신에 대한 확보도 충분히 했다. 그 결과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는 5,600만 분의 백신 구매 계약을 이뤘다라는 거 이미 이제 알려진 사실이고요. 빠르면 올해 2월에서 3월 경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얀센과 모더나가 2분기 안에 그리고 화이자가 3분기에 접종을 개시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최 대변인께서는 좀 늦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네, 이게 겁니까? 백신이 속도의 문제입니다. 이게 네. 지금 벌써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우리는 국정을 바꾸고 갖고 뭐 하려고 모르겠지만 국정법 바꿔서 민간인 사찰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 국정 이스라엘 같은 경우 정보기관까지 동원되고 국가 지도자가 다 동원돼 가지고 백신을 확보해서 벌써 국민의 상당 부분 백신 접종이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1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시간 문제거든요. 시간. 이게 접종에 따라서 확산 속도를 늦출 수가 있고 그 확산 속도 늦춤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백신이 민생이고 백신이 경제라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 대통령께서 또 여당 지도부가 안정성이 더 문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백신에 다른 나라 백신 다 맞아보고 그 안전성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를 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바이든 당선자는 백신을 맞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또 뭐 보고를 잘못 받으셨는지 백신이라는 것은 원래 생산국보다 먼저 보급하고 접종하는 것이다 했는데 그 백신 생산국이 아닌 싱가포르에서 유시민 총리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백신을 이제 도착해서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방역에 대한 방역 노력 열심히 했고 했습니다만 방역에 대한 지나친 과신 같은 것이 외국들은 우리나라처럼 개인의 자유 그리고 그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백신에 빨리 눈을 돌리는 반면에 우리는 국민의 개인정보와 국민의 이동의 자유, 국민의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다 희생해가면서 방역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과신해가지고 백신이 결국 게임 체인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뒤늦게 이제 받아들이고 했던 건데 어쨌거나 늦었지만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고 그걸 같이 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개별 회사도 개별 회사지만 주요 우방국이나 동맹국은 이미 10배씩 비축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시간차가 좀 있겠지만은 이 개별 회사랑 협상이 어렵고 한다면은 그런 국가 간의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과거 우리가 국제 통화가 측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원화와 달러를 서로 맞보정해 가면서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그 통화수합 같은 개념을 확장해서 우리가 백신을 양산할 기술은 뛰어납니다. 우리나라가. 개발은 잘 못하지만 그리고 또 백신을 살 돈도 지금 예산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제 다만 백신 회사들이 이미 입도 선매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빨리 가져올 수 있는 물량이 좀 제한적이죠. 그래서 그걸 먼저 확보한 선진국부터 좀 먼저 받아서 하는 방법도 외교적 노력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 나라 국민들 백신 접종하는 거를 그걸 수합을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그걸 이야기를 해봐야죠. 통화수합 같은 경우는 사실은 통화가치상 전혀 가치도 안 되는 것인데 충분히 이제 야당 입장에서 이제 걱정하는 목소리로서 그렇지 해야죠. 왜냐? 해볼까요? 지금 그 말씀도 좀 외교적 상상력의 부족이라고 볼 수 없는 게 그렇습니까? 지금 주한미군의 첫 접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 카츄샤한테 지금 접종하고 있습니다. 카츄샤 접종을 할 거냐 말 거냐 우리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확장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왜냐하면 공짜로 받는 게 아니고 카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교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소속되어 있는 동안에는 주한미군이거든요. 일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거죠. 그걸 아니 그런 노력들을 다 해보고 야당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면은 같이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백신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9월 우리 연초부터 한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은. 그런데 지금까지는 백신 이야기가 무엇 때문인지 백신을 갖다가 언급도 안 하고 치료제가 먼저 중요한 것처럼 치료제만 나오면은 마치 청정국이 될 것처럼 지금도 치료제 이야기를 합니다. 최영두 대변인께서 뭐 충분히 야당으로서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좀 보고요. 야당에서 뭐 여러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어떤 일을 체계적으로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정에 대한 부분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때 국가의 어떤 존립 가치가 있는 것처럼 백신 개발을 그러면 백신에 대한 어떤 그 확보 문제를 정부가 소홀히 했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분명히 5,600만 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특히 방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코리아 방역에 대해서 선도 모델로 인정하고 있는 분야고 또 하나는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이것은 같이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에만 집중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예. 같이 이 세 개가 시스템적으로 맞물려 갈 때만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방역, 또 백신, 치료제 그 얘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를 추진할 때는 신속하게 추진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안전을 추구하고 이 문제에 이 접근에 있어서는 국민의 신뢰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이런 발언을 할 때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복귀를 해서 예.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과학과 의학의 지식의 바탕을 둬야 됩니다. 자, 백신 예산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야당이 이야기해서 백신 예산 반영된 겁니다. 정부가 그래 백신 하면서 백신 예산 확보한 적이 있습니까? 9천억 백신 예산 야당이 어거지처럼 이야기해서 네. 그래가지고 예산 560조 원 되는 예산 중에 일부를 허물어서 하자 그랬더니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일부 추가로 빚을 더 내서 백신 예산 만든 거 아닙니까? 9천억을요. 다음에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방역이라는 게 이게 국민들의 희생을 딛고서 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는데요. 지금 저 10분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다른 주제가 좀 다른 많아서. 주제를 좀 많이 하시죠. 오늘 예. 속도가 그리고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속도 강조하셨고. 백신 같은 경우는 이미 FDA 다른 나라 국가에서 자기 나라 국민들을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안전성 테스트한 뒤에 접종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백신에 대한 이슈는 이미 끝난 이슈라고 생각돼요. 5,600만 분의 확보를 했고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 있는데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기보다는 이걸 사면 이야기 하시는 게 어떨까요? 예? 사면 이야기 하시는 게 어떨까요? 1개월이냐 3개월이냐 그 고통의 알겠습니다. 터널이 얼마나 길어지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네. 예. 네. 시기가 많이 늦었다 이런 질타를 하신 거고요. 시기가 늦지는 않았죠. 예. 늦었습니다. 늦지는 않았죠. 예,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낙연 대표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파장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일단은 뭐 이낙연 대표의 말씀이 있었죠. 네.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 충정에서 비롯됐다라는 부분을 이해하고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가 열렸었는데 워낙 이 문제가 이제 파장이 크다 보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국민의 공감대 또 당사자들의 반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 의견을 같이 했고요. 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가 이제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이 촛불 정신을 받들어서 개혁 완수 또 국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 데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낙연 대표가 이 통합의 리더십을 좀 강조했다고 봅니다. 네. 우리 사회가 워낙 분열의 모습이 있고 갈등의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직 대통령의 어떤 사면에 대한 카드도 분명히 이제 내세우게 된 거죠. 그렇지만 시기의 문제라든가 또 합의의 문제 또 여러 의견 수렴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 이제 본질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 본질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 우리 사회에 그러면 이런 분열의 모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러면 여러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국민 통합이고 2021년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국난 극복과 함께 여러 고민에 의해서 나온 말씀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영도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과 충분히 논의도 하지 않고 여권의 논의도 없이 갑자기 사면 이야기를 꺼내들었다가 이낙연 대표만 사면 초과에 빠지고 말았죠. 예. 이낙연의 사면은 이낙연의 예. 사면 초과다. 지금 이렇게 이게 시중의 화제 아닙니까? 이건 사면 문제는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결단의 문제. 예. 지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얼마나 불행한 역사를 이렇게 되풀이해 왔습니까? 본인이 구속되지 않은 대통령은 아마 그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부인이지만 거기도 뭐 정말 사지가 다 잘려나는 같은 그런 고통, 혈육이 구속되고 이 정치적으로 시련을 겪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금 되풀이되고 악순환되고 이제는 탄핵과 수감이라는 이제 악순환이 되는가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 마당에 이낙연 대표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작스레 했지만 이거는 대통령의 결단 사안입니다. 대통령 왜냐하면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모든 건 다 선출하고 합니다만 단 하나 대통령에게 옛날에 임금의 권한, 은전권
예. 사면권을 제공하는 그건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고 여전히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몫이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사면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빨리 결단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를 보더라도 예. 그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군사 반란과 유혈 진압 등을 이유로 그 무기징역 선고한 사람들을 특별 사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가 했냐면은 권력 교체기에 YS DJ 그러니까 당선인이 이제 그 현직 대통령 물러날 대통령 양이네. 그 예. 물러날 현직 대통령이 사면한 행식이 있거든요. 다음에 예. 또 하나 외국의 사례를 들자면은 최 의원님, 근데 네네. 굉장히 좀 시간을 많이 차지하셔가지고 네네. 예예. 2584님은 전두환 씨 반성도 없이 사면해줘서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명수님은 사면하면 통합이 되나요? 이런 반대 의견을 주셨는데요. 당내 반발이 분명히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 그렇죠. 예. 저는 이제 리더라고 했을 경우에 저는 이제 이낙연 대표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런 당내 반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카드, 특히 이제 사면 카드를 내세웠을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국민 통합에 대한 큰 가치를 내세웠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일을 할 때는 어떤 과정에 대한 분명도 있죠. 이제 당내 반발이 있었다라는 것은 저는 이 사면이 이제 선택 과목이냐 필수 과목이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이걸 선택 과목으로 갈 것이냐 필수 과목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데 예. 이 선택 과목에서 필수 과목으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사면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선택 과목일 수가 있는데 예. 온 국민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필수 과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먼저 당내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원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예. 두 번째는 여야 간의 충분한 의견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세 번째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이제 필수 과목이 되는 건데 대표 입장에서는 먼저 화두를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선택 과목에서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과목으로 가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 역할로서의 어떤 고민들을 내세운 것이다. 네. 그렇지만 지금 당내 입장에서도 시기적인 부분이냐 또 하나는 이게 맞는 것이냐에 대한 분분한 어떤 논란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면에 대해서 더 특별하게 하실 말씀 이게 예. 사면이라는 게 힘든 결정입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결정이고 그걸 통해서 정말 어떤 걸 원할 것이냐 네. 리더십 보여주는 때문인데 근데 이런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포드가 우리 뭐 자꾸 전두환 이야기하면 사람들도 역정의 사람이 많으니까 예. 포드 대통령이 사실은 재선도 실패하고 참 별로 그 흔적이 없는 대통령이 지금 가장 위대한 기록을 남고 있는 것은 예. 닉슨이라는 닉슨.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취임 초기에 지지율이 절반으로 곤두박질 쳤는데 그로부터 20년 30년 뒤에 미국을 분열해서 건져낸 큰 지도자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우리가요, 그 최 앵커가 여러 이제 질문을 하지만 역사를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이 볼 수 있어요.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과연 모든 사람을 안고 가야만 통합이 되는 거냐에 그게 통합이냐? 대한 그거에 대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단절하고 극복할 때 오히려 통합의 가치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의 어떤 그 면면을 살펴보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어떤 수정이라든가 예. 그것을 올바른 가치 이것을 세우지 못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통합되지 못했고 분열됐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이 있는 예.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사면에 대한 부분도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과연 그러면 역사에 대한 시각이 있을 때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역사에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냐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가는 것이죠. 그 역사관에 대한 어떤 논쟁까지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지금 45분까지 해야 되는데 예. 굉장히 많은 현안이 남아있는데 거의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면 이야기도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사실 국회가 좀 잘 협치해서 저 국회 운영 방안에도 그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준법하고 협치하고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앞으로 그 2021년 어떤 현안들이 있고 공수처 출범 같은 경우도 또 여러 가지 또 갈등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요. 치열한 논쟁의 장인 것이죠. 예. 논쟁을 무엇을 할 거냐에 대한 쟁인 그건데 결국은 이제 국민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발전시키는 데 목표를 둔 건데 그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떤 네. 사안을 정책을 바라볼 때 그래서 예를 들면 복지 정책이 됐든 경제 정책이 됐든 부동산 정책이 됐든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정책관이 있는 것이죠. 예. 뭐 민주당은 이제 보수이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 진보주의를 가는 어떤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따라서 정책의 어떤 큰 차이들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더 올바른 정책을 추구하고 입법화하는 것이냐 그리고 예. 삶의 질을 개선하느냐에 대한 점으로 이 정치를 바라보는 것이 맞다.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 정치권도 특히 이 코로나 문제를 극복하고 삶의 질 개선에 있어서 최선을 노력하는 것이 결국에 민심에 다가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 의원님. 예, 지난 4월 총선 때 사실 국민들은 저희 국민의힘에 42%의 득표를 줬습니다. 예. 민주당에는 이제 49% 득표를 줬죠. 7% 포인트가량의 득표 차이인데 의석수는 한 2배가량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그 협치를 처음부터 민주당이 무시했죠. 전통도 무시하고 예.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한 번도 야당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결과 임대차 3법에 저 참혹한 시장 실패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무슨 검찰개혁 한다면서 검찰이 수사 뺐는데 온통 머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코로나 백신의 문제 뭐 등등해서 야당과 협의하고 야당이 정말 한번 대통령한테 혹은 청와대 참모들한테 여당의 그 지도부들한테 여당 의원들한테 설득하려고 해서 설득할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에는 좀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우리 대통령들을 다 한 번밖에 못합니다. 그렇다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셔야 되고 지금까지는 어쨌든 정파라든가 또는 지지자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겠지만 이제부터는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셔야 되고 역사에 남는 정부가 되어야 됩니다. 초당파진 것만 바라보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막판에 지지자들부터 배면받고 해서 힘드셨지만 그래도 다시 재평가받는 이유는 당파, 정파 자신의 지지자가 아니라 비록 야당이 그 당시에 뭐 힘껏 도와주지도 못했지만 네. 그러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한미 FTA 추진이라든가 또 동맹의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큰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10년 뒤 20년 뒤에 평가받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역지사지해서 우리 네. 정치를 민생을 중심으로 좀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추가하실 말씀 없죠? 네. 뭐 정리하죠. 결국은 예. 국가 이익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경우는 결국엔 이제 국내 문제하고 이제 국제 문제가 같이 있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 국제 문제에서는 북한 문제, 남북 문제, 대미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큰 그림이 있는 거고 대내 문제에서는 특히 경제 정책 또 사회 개혁에 대부분 여러 가지 이제 있는 건데 예. 저는 민주당이 여러 개혁적인 작업들을 해왔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안정화시키고 연착륙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네.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야 입장 박성준, 최영두 원내대변인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네, 코로나19 상황실로 이어갑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5,6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접종 계획 준비해야 할 시점인데요. 백신 접종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시네요. 좀 목이 좀 잠겼습니다. 예, 아주 일을 많이 하시니까 지금 확진자 수 같은 경우는 좀치 안 줄어듭니다. 1,000명 왔다 갔다 해서. 네, 사실 어제 일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휴 마지막 날이었는데도 1,000명 이상 나왔거든요. 예. 전날은 뭐 600명대 나오긴 했지만, 예, 그래서 아직도 일단은 전반적인 유행 상황 자체가 꺾인 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집단 발병이 상당히 많이 확인이 됐거든요. 예, 뭐 교회나 요양시설이나 뭐 이런 데서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이런 좀 대규모의 확진자 적어도 한 50명에서 100명 수준 단위의 그런 집단 발병이 이렇게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유행이 빨리 잦아들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계약 마친 코로나 백신 도입이 차차 확정돼 가고 있고 세부 접종 계획을 준비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백신이 종류도 지금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계약한 것만 4개 회사 백신인데다가 백신 접종 방법도 좀씩 다르고요. 또 유통 방법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각각의 백신에 맞는 유통 채널들, 특히 콜드 체인들을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한 들어올 때마다 각각의 백신의 접종자들을 또 선택해서 매치를 또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작업들도 이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접종의 단계별, 또한 접종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기에 이제 달성이 돼 있어야 들어오는 대로 그 순서대로 접종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달 다음 달은 접종 준비만 해도 상당히 버거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 접종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던데 어떤 데에서 문제가 있는 거를 발견을 했습니까? 일단 이제 영국은 그래도 어떻든 인구수에 비해서 빨리 진행하는데 미국이 잘 안 되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특히 초기에 화이자 백신이 주로 이제 유통이 됐잖아요. 근데 화이자가 영하 70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동을 하면 5일 내에 접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 접종을 모아서 하지 않으면 접종을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접종 자체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그리고 그나마 이제 모더나 백신은 이제 영하 20도에서 보관이 가능하고 한번 녹이면 한 달 이제 안에 접종을 하면 되니까 그나마 모더나 백신이 조금 보급이 되면서 접종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접종 방법이 어렵다는 문제가 현재 이제 발목을 잡고 있어서 어쩌면 이제 유통 방법과 접종 방법이 편한 백신들을 대량 확보하는 게 오히려 접종 속도를 올리는 데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어디에서 맞게 되나요? 우리 같은 경우에 만약에 맞는다면 액션 플랜이 구체적인 계획이 보건소나 이런 곳에서 맞습니까? 이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때 기억하시겠지만 국가예방접종 사업 체계를 잘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접종이 2달 사이에 올해 작년 3천만 명까지 예상했지만 이제 2천만 명 넘게 접종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만여 개 이상의 의원급에서도 다 예방접종이 가능하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황이고요. 병원급 의료기관 또 보건소까지도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냉장 보관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전국의 모든 의원급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아마 보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영하 70도의 해동 문제가 있어서 이제 대형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접종 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말씀하셨는데 아스트라제네카를 식약처에서 지금 허가 심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지난달부터 사전 심사라 그래서 사전 자료들을 확보해서 내용을 이제 검증을 작업을 시작했었고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서류를 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심사를 해서 실장 40일 이내로 되지만 아마도 더 빠른 시간에 사전에 이미 이제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빠른 시간 안에 허가가 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던 의사가 엿새 뒤에 다시 코로나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현지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불안전 접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접종을 하고 나서 예방접종의 효과는 최소 2주 이상은 경과돼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전에는 언제든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안전 접종에 의한 감염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방접종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감염된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국에서 그 새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치 않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그 바이러스만 주로 연구하시는 학자분들 얘기로는 일단은 지금 정도의 변이 수준 자체는 바이러스의 모양을 크게 바꾸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백신이 만들어낸 항체의 영향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예측은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영국에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백신 접종자에서의 감염 자체를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이제 확인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현재 의견의 대세이긴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17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이제 정부가 했는데 이 조치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전히 적절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 그러니까 지금 1.5단계 수준 자체가 만들어 놓은 게 딱 그냥 1000명대의 정점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특별방역에 그나마 좀 기대고는 있는데 지금 특별방역이 5인 이상 소모임을 다 금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지켜졌으면 조금 줄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어떻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언제나 이게 떨어지는 숫자는 상당히 더디게 나타날 거거든요. 떨어지더라도. 예. 그래서 일단 뭐 정부 차원에서 3단계 올릴 생각이 없으니 저희야 뭐 제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일단은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전적인 동참 특히 모임들을 자제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서 방문, 창문 꽁꽁 닫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역 네, 예. 위해서 이 겨울철 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거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의 연구자료도 그렇고 국내 연구자료를 보더라도 환기가 정말로 중요하다 이런 의견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네. 업장, 뭐 가족, 가정, 학교든 뭐 직장이든 간에 환기를 제때 계속 시켜주시는 게 전반적인 감염 예방 활동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과 환기 두 가지가 실내 활동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교수님 계속 코로나 이야기만 하셔서 굉장히 좀 슬프셨을 것 같은데 올해 꼭 이루고 싶은 것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코로나보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고 시작하면 예. 이제 앞으로의 새롭게 닥칠 수 있는 신종감염병에 대해서 아유. 또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겪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빨리 좀 시작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교수님이 계속 하실 일이 많아지겠네요. 예. 예. 뭐 해야죠. 예. 말씀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